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연속 동결인데요. 금리 인상의 영향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4%로 떨어뜨렸는데요. 금리 동결 배경과 경제 전망까지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리 동결 예상은 시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혹시 동결의 배경, 한국은행은 어떻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현재 이제 3.5%라는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라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실 건데요. 현재 긴축적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거고요. 이게 이제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가 퇴색됐다거나 아니면 물가가 이미 이제 안정됐다거나 하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에 조금 더 이제 주안점을 두고 계속해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조금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에 대한 한국은행이 조금 안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총재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이었는데요. 총재 발언이? 예, 네. 왜냐하면 그간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발언의 수위가 셌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예, 추가 왜냐하면 금리? 예. 그 6명의 이제 금융통화위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3.75% 최종 금리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이제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75%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된다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어떤 몇몇의 의견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다가 4월 달에 동결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동결을 했다가 5월 달 들어서 다시 추가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한번 동결했다가 다시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금리를 동결한 마당에 추가 금리 인상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 호주 중앙은행의 예를 들면서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은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냥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여전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3차례 동결하니까 다시는 더 못 올릴 거다 이렇게 시장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렇죠. 경고를 한 셈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파적인 그 발언으로 해석을 하고 혹시 이번에 금리가 이제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또 이 이자 부담이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큰데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시장의 요구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는 어떤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선을 그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측면이 있는데 예. 이창용 이제 총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연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시점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물가가 완전히 이제 안정되고 있고 목표치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요. 목표치라는 게 소비자 물가 2%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 2%의 연 2%? 인플레이션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강조한 부분이 지금 연말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3%까지 내려갈 것을 거의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제 연초에 예상했었던 물가의 경로였는데 그 물가의 경로가 실제로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면 지난해 최고 수준 전년 동월 대비 6.3%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예. 상당히 이제 많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건데 네. 3%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물가 목표치인 연 2%의 인플레이션까지 이 3%에서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단조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3%까지 내려가는 것은 비교적 확실해졌는데 3%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에 물가가 2%인 물가 목표치로 돌아갈 때까지 어떤 경로를 밟게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가 2%를 수렴하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금리나 엄두도 낼 수 없다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니까 예. 금리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금리 인하는 좀 너무 성급하다. 좋은 매파적인 발언인데 결국은 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둔화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바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사실은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예. 3%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3.7%로 내려왔는데 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변동성이 크고 통화 정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좀 미치지 않는 그런 석유류나 에너지나 아니면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예. 사실 역전이 돼서 4%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이 4.0%에서 이제 빠르게 내려올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서비스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가 아주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석유류 가격이 빠르게 이제 하락하면서 일반적인 물가지수 상승률은 내려가고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은 상당히 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에 경기 전망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를 네. 3.5%로 그냥 일반적인 물가지수 상승률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지만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예. 기존에 3% 전망했다가 올해 전체로 3.3%에 이를 것이라고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예. 좀 떨어지지도 않은데 네. 저 부분이 이 한국은행의 이 통화 정책할 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거군요. 지금 물가 실제 상황이 이렇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예, 그걸 그렇습니다. 제시하는 건데 그럼 시장에서는 뭔가 좀 앞으로 좀 변화가 좀 금융시장에 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매파적인 발언의 영향이 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은 많이 반영을 해서 주식 가격도 조금 오르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도 약간 훈풍이 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이런 이제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기대가 조금은 꺾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기대가 완전히 꺾인다고 하기에는 경기 이제 하방 리스크가 또 커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제 전망을 봤을 때 성장률이 원래는 이제 1.6%를 전망했다가 1.4%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경제 성장률이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도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도 조금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려하면서 시장은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1.4%로 낮췄으면 전망치가 여러 군데서 전망을 하는데 한국은행 전망치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네요. 그러면 다른 곳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다른 기구들이나 아니면 기관들도 점점 이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1.4%면 아주 가장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낮은 수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정부에서도 아마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1.4%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예.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상저하고라고 해서 상저하고라고 해서 연초에는 상반기에는 좀 경기가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연초에들 좀 전망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망했던 것의 이제 가장 큰 근거가 일단 중국 경기가 리오프닝 되면서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도 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반도체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또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제 성장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 두 부분 다 지금 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경기 내지는 IT 경기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간 쌓여왔던 이제 재고를 소진하고 있긴 한데 아직 다 소진이 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감산도 하고 했는데 이런 효과가 아직 나타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중국 경제 리오프닝도 이후에 내수 중심으로 좀 회복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회복이 좀 더딘데 이 우리나라의 수출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제조업 쪽일 테니까요. 우리나라가 좀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부터 수혜를 입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수출 회복도 좀 더 지연이 되고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수출도 그렇고 내수도 사실 좀 뾰족하게 늘지 않으니까 이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먼저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창용 총재는 1.4%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정말 아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 뭐 경제 좀 비관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창용 총재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이제 전망치가 1.3%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1.4%니까 뭐 대동소이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비교해서 그렇게 못한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사실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1.4%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추세 성장률에는 못 미치지만 이것을 뭐 경기가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는 어떤 위기 상황까지 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위기 기간이 좀 길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경기 회복을 많이 기대했던 사람들로서는 그 이후에 머지않아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에 대해서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성장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저하고도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저, 하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전에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고까지는 아니라도 상저하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저하 중. 그래서 네. 뭐 상반기만큼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 그래도 그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일 것이라고 네.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오늘 금통위가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 미 연준의 이 금리 통화 정책 6월 12일인가요? 그때 또 회의를 해서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도 동결 전망이 지금 우세한 거죠, 지금 연준도. 예, 그렇습니다. 미 연준이 지금 FOMC가 6월 12일, 13일에 열리게 됐는데요. 지금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70% 정도로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은 이제 지난번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에 참여한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5월 의사록. 그 의사록에 이제 따르면 사실은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연준 의사들이 금리를 이제 동결하는 것에 좀 무게를 두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떤 일단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제 금리 이제 인상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몇몇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를 이제 동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several이라고 해서 여러 명.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several하고 some을 비교하면 several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를 동결하는 것에 이제 무게를 두는 의원들의 수가 조금 더 많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우세하기는 한데 최근에 또 미 연준 의사들이 이제 발언을 하는 것들을 보면 매파적인 발언과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좀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FOMC가 발표되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물가지수 상승률도 발표가 될 거고요. 고용 지표도 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다음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의사록에서 아까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분이 인상보다는 조금 많게 영어 표현을 썼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분들은 역시 물가 불안, 거기도 우리처럼 근원 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걸 좀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사실은 미국 근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느린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강력한 고용 시장 때문이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빨리 꺾이고 있지 않으니까 임금이 이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서비스 물가 지수 상승률이 그렇게 빨리 내려오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건데요. 문제는 이제 최근에 지역은행 위기와 같이 미국의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제 또다시 뭐 파산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급박한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러 이제 중소은행들이 신용 공급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말에 지난 1분기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은행들의 그 대출 담당자들의 의견을 서베이한 그런 결과가 미 연준에 의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여러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든 중소형 은행들이든 신용 공급을 실제로 1분기 때 좀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대출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그다음에 대출도 공급을 좀 축소를 했는데 수요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결국에 신용 공급이 위축되면서 이 중소형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금난에 시달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잡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능력에도 좀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은행들이 어려우니까 대출을 조금 이렇게 조금 조이면 조금 줄이면 그게 뭐 이제 금리 인상 효과도 조금 있을 테니까요. 그런 효과가 나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연준의 다음 달 금리 동결 여부보다 이 부채 한도 협상 지금 계속 그 공화당 원내총무와 공화당 하원 의장 소속하고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뭐 협의를 하는데 좀처럼 뭐 타결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다 디폴트는 피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합의를 할 텐데 계속 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결국에는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될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디폴트에 처하게 된다, 미국 정부가. 그러면 그 후폭풍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금리가 치솟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는데 시장 금리가 더 높게 치솟으면서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협상은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진통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신용 공급의 위축은 더 가속화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연될수록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타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우려가 있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막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지금 금융시장 불안감이 조금 현재로서는 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금융시장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